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선거 관련 사건입니다. 법원의 유죄 판결 내용조차 뒤바꿔 적었다며 공보물에서도 거짓말을 늘어놓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자, 사건 파일 오늘은 선거 공보물 등 관련된 사건인데요. 선거 절차의 전체적인 공정성, 또 우리가 사회에서 여러 가지 경험하고 있는 각종 다양한 협회, 단체의 선거와 관련된 이 선거 절차의 공정성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현재 변호사협회도 협회장 선거 중이죠? 예, 맞습니다. 네. 간단하게 현재 어떤 진행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재 지금 변협 집행부, 현 집행부 부회장 2명이 후보로 출마를 했고요. 네. 또 한 명의 후보는 현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약간 일종의 야당 같은 비집행부 출신 변호사로 이 3명의 후보가 치열하게 경합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대한변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선거 과정에서 뭐 가처분이 나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 회장 선거를 운동 기간에 네. 변협 선관위가 그러니까 아까 그 야당 후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 야당 후보가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공보물을 내겠다고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변협 자체 선관위가 이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법원에 이제 가처분 신청을 그 야당 쪽 후보에서 했는데 선거운동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네. 예. 그 내용이요, 이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요 직책을 교차로 맡고, 소송을 셀프 수임했다 이런 어떤 표현들이 있는데, 이 변협선관위는 이런 표현이 변호사단체의 품위를 해친다면서 수정을 요구했고요. 허위사실이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예, 허위사실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 제출을 먼저 요구를 했는데 예. 이 자료는 다 제출이 됐습니다. 네네. 허위 사실은 아니지만 품위를 해친다면서 수정을 요구했고 해당 내용 페이지를 모두 삭제하지 않으면 인쇄물을 선거권자한테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서 공보물로 인쇄해서 보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예. 했다는 얘기군요. 이제 변협 선관위에서 이제 특정 후보가 만든 공보물 내용을 삭제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라는 건데 법원은 이걸 위법하다고 판단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법원은 원래 후보자들이 현재 집행부를 비판하고 개혁하겠다. 이런 내용을 하는 건 선거의 본질적인 일이다. 이게 판결문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공적 관심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예. 그래서 이걸 삭제 요구하는 것은 변협이 선거운동의 자유 및 회원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럼 실제 그 가처분의 제목이 뭡니까? 정확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선거 방해 금지 가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라. 예, 맞습니다. 가처분이군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가처분 사실 되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사실 단체장, 조합장 이런 관련된 소송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게 이 선관위가 보통은 그 내용에 그렇게까지 막 개입을 하진 않거든요. 네, 그건 이제 변호사님 의견이죠? 예, 제 의견입니다. 네네, 의견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가처분은 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인 가처분이 나온 건 맞고 선거운동 방해 관련된 금지라는 내용으로 나올 때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위법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때 내릴 수 있는 그런 형식인 것 같다. 저도 좀 그런 점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자, 법원의 선거운동 방해금지 가처분, 이 판결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변협뿐이 아니라 단체장, 조합장 이런 데서 관련 소송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가요? 예, 정말 많습니다. 그럼 각종 단체, 협회장, 중앙회 이런 데 회로 되어 있는 곳들 그런 선거, 공직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나요? 예, 자체 선관위가 조직돼서 자체 가지고 있는 규칙이나 정관이나 이런 거에 따라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럼 절차나 규칙 자체가 좀 부정확하고 불분명하고 하면은 그냥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당에서도 정당 내부의 당대표 선출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런 식의 어떤 잡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조합장, 단체장 이런데 이런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네. 지난달에는 법원이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임원 선거에 선거 중지 가처분이 인용됐어요. 그래서 아예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장 선거, 치과의사협회 선거 이런 데서는 선거
당선 무효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은 변협이라는 사람들은 좀 아무래도 변호사들은 뭐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특이하긴 한데요. 예. 어쨌든 이런 사건들의 핵심은 선거운동의 자유입니다. 예.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해야 이 정치적 의사 형성이 가능한 거고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기본인데 사실 이런 단체 선거를 하다 보면 선관위가 한쪽 편을 들고 있거나 혹은 진행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관련 소송들도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개별 단체 또는 우리가 사회에서 만들게 되는 여러 조직체의 선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거의 자유라는 거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고 자유롭게 선거활동과 관련된 의사표시를 하는 것. 그러나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축은 선거의 공정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매우 핵심적인 법이고요. 두 가지는 서로 제한적인 요소로 작동하기도 하고 서로 보완적인 요소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자, 변호사 협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은 변호사 협회에서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다라고 보고요. 한편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선거의 자유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법률 전문가 집단의 선거인이만큼 더욱더 공정하고 더욱더 자유롭게 변호사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충실하게 투표에 담겨질 수 있도록 이런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대한변협 선거 관련해서 회장 선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다루면서 전체적인 이 선거 공정성 관련된 문제들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 선거법 관련된 문제들 사실 이제 두 가지가 크게 대립되잖아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분야, 그래서 선관위가 직접 개입하는 분야가 있고 공직선거법과 관계없는 전혀 사적단체의 성격이 강해서 알아서들 선거 관리하는 게가 있고 또 위탁선거라고 해서 중간 영역이 있죠. 위탁선거로 위탁선거법이 적용되는 이런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법적 조언을 좀 정리해서 좀 해 주시죠. 이런 소송들이 굉장히 많고 뭐 지금 사시고 있는 아파트, 뭐 동대표 선거라든가 이런 선거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일단 처음 생각하셔야 될 게 아무리 사적 단체의 선거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이 사실 자체를 제대로 몰라서 뭐 좀 불공평하거나 불공정한 일이 발생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소송의 핵심은 빠른 대응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변호사를 선임을 하거나 바로 이제 뭐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변호사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서 이런 변호사들을 잘 찾아서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그 후에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당선자가 결정된 다음에 이걸 무효로 해달라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사실 문제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거를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든 선거 캠프든 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게끔 준비할 수 있는 변호사들을 데리고 일을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겠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도 사실 보면 가처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뭐 촛불 시위도 없었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방해 금지 또는 뭐 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지할 수 있는 가처분 절차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걸 잘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네, 변호사님을 잘 해주실 수 있나요?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네, 자, 선고 소송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